안녕하세요. 안진걸의 으라차차 박성재 PD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안진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청취자 여러분. 4시에 제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 박성재 PD님이 아름다우신 목소리로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의적으로 주차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차량, 참여연대 사무실 차량 스타렉스로 왔는데요. 좀 이따 국회에서 이제 6시부터 또 을 살리기, 비정규 노동자 살리기 입법 촉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차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TV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스타렉스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이거 변명이 길었죠? 아무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예. 박성재 PD님 목소리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은수미 의원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은수미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서 을 살리기 다큐멘터리 상영회라든지 입법 결의대 전체 사회를 보시게 되면서 양해를 구해 오셨어요. 21일 날 은수미 의원님이 오시기로 했고, 그날 저녁에 우리 국민TV 식구들하고 저녁도 사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조합원님도 혹시 시간 되시고 은수미 의원님 보고 싶으시면 오시고요. 오늘은 원래 14일 날 오시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현안이 터지신 우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천공항의 세계 궁금하시죠? 공항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지만 오늘 2시간 동안 한 1시간 50분 동안 우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세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인천공항 공공운수 노조 산별의 공공운수 노조로 하고 우리나라 민주노총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산별이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가 상급 산별이고 거기에 인천공항 지회인데요. 거기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먼저 공공운수 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조성득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지부장님. 아주 멋있게 생기셨네요.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서 좀 이따 제가 사진 찍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신철 정책기획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환경지회 박일현 부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환경 미화 노동자들 인천공항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재서름을 많이 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무슨 VIP가 나타나면 뭐 청소 화장실 안에 숨어 있고 나오지 마라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제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타나지 말아라. 더럽다는 건가요, 우리는?
뭐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하게 해주고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대접하는 게 오히려 푸대접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시작부터 면이 열받습니다. 많습니다. 예. 예, 국민 여러분 시작부터 열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비정하고 비열한 모습이 인천공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운수노조에서 인천공항 지역지부분들을 돕고 지원하면서 이 공항 전략지역, 그러니까 공항 전략 조직을 도와주시는 집행위원장님으로 민길숙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님 공공운수노조 간부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많은 현장을 전략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공항에 있는 노동자들과 같이 아직 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노동조합도 알려주고 하면서 조직하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말고도 많이 있죠. 우리 공항 지금 지혜로 들어온 데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청주공항이라든지 한국공항공사 소속되어 있는 14개의 공항은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 이 지역에서 일단 전략조직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공항 한국공항공사고 네. 인천은 인천공항공사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집행위원님 14개 어디죠? 허걱, 예, 허걱. 김포, 예, 제주, 김포, 제주. 부산, 양양, 그렇죠. 군산. 다 나온다. 목포도 기타 있죠. 목포도 있고요. 광주도 있고. 광주가 있던가요? 모르겠네요. 광주 있어요. 광주에 공항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화순에 강의하러 갔는데 늦어가지고 KTX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김포항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강주로 가가지고 또 강주 사서 넘어가가지고 강의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는 아주 그래서 강주공항 잊을 수가 없게 돼요. 청주공항도 빼죠. 예, 청주공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양양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문경인가 어딘가 있지 않나요? 독재정권 시절에 그 지어놓은 예천공항도 군용 겸용 예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상식을 하나 짚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14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15개. 15개가 있는데 그중 14개가 한국공항공사 소속이고 네. 거기는 그럼 노조가 하나도 없나요? 그분들은 아니요. 지금? 정규직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있고요. 계시고 그분들도 예.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우리 공공운수 노조 연맹에 소속돼 있어요. 연맹에 소속돼 아직 있고, 선별 전환은 안 열심히 하셨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는 별개의 공사니까 예.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도 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소속돼 한국노총 있어요? 소속입니다. 그분들은 한국노총 소속돼 예. 있고 80%가 넘는 비정규직은 87.5%. 90% 가까이 되는 인천공항 지역지부 비정규직은 지회를 만들어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태이고. 그렇죠. 일단은 대충 우리 한국에 15개 공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으라차차는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통받는 을들하고도 함께 하지만 이 방송이 괜찮은 건 자아자찬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혼내주십시오, 자아자찬이라면. 그 직업의 세계,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그 직업과 직종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부장님. 예. 지부장님께서 지금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총괄적으로. 네. 도대체 인천공항공사에, 예.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먼저 생각나신 대로 열받는 것부터, 투명인간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토론회 때도 한번 뵀었고, CBS 라디오에서도 한번 소개는 하긴 했는데, 한번 지부장님께서 한번 총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죠, 일단. 기재부에서 이제 측정된 것도 이제 사업비로 측정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환경 노동자들은 숨어 있어라, 나오지 마라, 이런 경우를 많이 겪고, 또 이제 검색바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조금 높은 사람들은 검색을 안 받고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개가 주인을 보는 것도 봤냐. 그러니까 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네. 그것이 13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검색할 때는 예외 없이 누구나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주인이니까 예. 이 노동자 개들은 우리를 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거네요. 그 법을 만든 것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검색해야 돼. 그렇죠. 그 규정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외 없이 모두 검색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먼저 깜짝 놀란 사실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다라는 인상을 다 받으실 거예요. 한 번씩만 가보셔도.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피땀 흘려서 공항을 잘 가꿨는데 그중 90%가 비정규직이다. 예. 간접 고용 노동자다. 직접 고용되어 있는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정규직이 한 89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관리직 그렇죠. 비정규직을 부리고 뭐 하청이나 용역회사를 관리하고 뭐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 일은 그럼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규직의 5, 60%가 거의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 관리감독직에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정규직이 일을 전부 다 안 넣는다 그러면 그 공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예. 근데 비정규직들이 일을 손을 다 놓으면 공항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90% 이렇게 인원이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열받게 하면 언젠가 우리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러면 인천공항 멈추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공항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비행기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파업은 안 하셨죠? 한 차례 경고는 했습니다. 경고 파업 정도 해서. 예. 근데 거기가 이제 필수 사업장이어가지고 예. 공공 필수 사업장이어서 파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지 않나요, 차장님? 저는 그것도 의아한데요. 예. 뭐 사장이나 뭐 정부에서 얘기할 때 단순 업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 업무를 갖다가 왜 필수 유지 업무라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할까요? 아, 단순 업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네들은 단순 업무니까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이고 저임금에 시달려도 되는데, 예. 그래 놓고는 또 파업 좀 하고 살게 해달라 그러면 공공 필수 업무니까 너네들은 함부로 하지도 마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중 3중의 억압과 차별이네요. 예.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열받았던 이야기를 먼저 청취자에 소개하면 퇴근할 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버스가 다르다면서요. 버스도 다르고요. 예. 버스 그 측정된 금액도 틀립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서울역까지 모셔다 주면서 비정규직은 부평역에 내려다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교통비가 예. 서울 그 정규직은 서울역에서 다니는 리무진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버스비가 측정돼 있고 예. 비정규직들은 인천 북부에서 타고 다니는 일반 시내버스 예. 비용으로 측정돼 있죠. 아니 우리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리무진도 예. 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비천한 존재들이니까 그냥 인천 정도 시내버스 비용만 줄 테니까 알아서 가라 이런 거네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임금도 예. 저기 취약하니까 영종도 이제 그쪽에서 사는 확률이 더 낮거든요. 예. 정규직들은 대부분이 또 이사 오죠.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고 오래 다니고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그러려고. 예, 그 사람들은 서울역 가는 리무진 뭐 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분명히 예. 비정규직들이 그렇군요. 일단은 9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급여, 뭐 인사, 승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버스 퇴근 버스까지 엄청난 차별이 있고 네. 그다음에 환경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VIP 같은 사람 지나가면 화장실에 가만히 처박아 있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예. 탄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뭔가 인천공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저께 새벽에 항의 방문 간다라고 저한테도 문자 왔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신철 국장님, 민주당 을지로위원 뭐 10명인가 간다고 저도 들었는데 요즘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분 네네.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뭐 장하나 의원 등등.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제 이렇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수정을 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슈퍼갑 문제가 있는데 예. 오셔서 이제 중재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오셨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에 오신 것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나 이런 문제를 듣고 예. 공항 사장을 면담해서 이제 중재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오신 건데 이제 공항공사는 간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연락을 했더니 오지 말아라 안 만나겠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 장소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한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승객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여객터미널 3층에서 그냥 하겠다. 그냥 좌판 깔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자리를 이제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담을 이제 의원님들이 그 증언대회 끝나고 의원님들이 이제 사장을 면담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예.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조랑 같이 만나는 건 줄 알고 거부했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면 만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갔더니, 그 이제 사장 얘기는 이제 노조는 이제 소위 말해 불순 세력이고, 예. 뭔가를 뭐 또 막 점거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고, 예.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분을 뭐 검색하고, 보좌관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항의를 받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공항공사 사장이나 공항공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해법을 제시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걸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판단하시고, 예. 그냥 내려오신 거고요. 예. 결렬된 거고.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그 전에 현장 순회하면서 그 직전에 만났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하청업체를 시켜서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또 조사하는 걸 이제 또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러 갔는데 아예 제대로 간담회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출입도 통제하고 결국 사장하고 항의성 간담회도 무산된 거네요. 그렇죠. 무산되고 오히려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노동자들 대화 나눈 것을 일종의 이제 사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귀하고 사찰해서 네. 오히려 또 공포감을 주고. 네. 인천공항 공사 사장이 힘이 엄청 세나 보죠? 사장이 힘이 뭐 센 것도 있겠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인천공항이 지금 8년 연속 1등, 뭐 9년 연속 1등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1등하면 다 잘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1등이고 우리는 세계 1등이야. 그리고 1등 만든 우리 인천공항을 누가 뭐라 그래? 예. 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한 10몇 년째 관행이 된 거고 고착화된 거고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인천공항공사를 괴물로 만들지 않았나. 괴물이 돼버린 인천공항. 네. 사장은 누구죠? 정창수 사장이에요. 정창수. MB 낙하산이었나요? MB 시절에 이제 국토부 차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왜 이제 서민들은 피해를 받는데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미리 돈을 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을 미리 정보 입수하고 미리 뺐어. 미리 빼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차관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세계적인 공항에 10,000명이 넘는 노동자 일하는데 사장으로 와가지고 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박근혜 때 임명된 건가요? 이명박 때 임명된 예, 건가요?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람이 없다. 주변 맨날 나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공화국 사람들이 지금 다 주변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지부장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김석기가 됐잖아요. 예. 그 용산 참사의 맞습니다. 사실상 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국공항사는 김석기를 내보내고 자기 후배 경찰까지 죽게 하고 철거민 5명을 죽게 한 이명만한테 잘 보이려고 밀어붙이려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에는 정창수라고 또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는 먼저 몰래 돈 빼가지고 그걸로 낭만한 차관을 거의 이건 박근혜 낙하산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건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도 권력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있으면서도 공기업 사장 이름하고 그 경력은 저희들이 까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항이라는 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제 가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KT의 이석채 회장이 너무 나쁜 일 많이 해서 고발해서 결국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정창수, 한국공항사 김석기 저희들이 지금부터 집중 감시에 들어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고발해 주세요. 예. 신청장님 뭘로 고발할까요? 예. 소스는 다 드릴게요. 일단 부당 노동행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비리도 있나요 혹시? 그것까지 캘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비정규 차단돼 노동자들. 있으니까 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지부장님 다시 네. 정창수 사장이 부임해서 오히려 더 지금 노상이 더 악화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무관심이었죠. 우리가 고용한 거 아니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거. 네. 근데 정창수 사장이 오고 나서는 그 공항공사 주도로 해서 이제 노조 파괴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탄압을 일삼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교조를 멀쩡한 정교를 갑자기 불법 노조로 만들어가고 공무원 노조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공약도 해놓고는 거부하고
국정원 댓글 단 걸 물타기하려고 갑자기 전공로를 수사한다고 막 그러더니 오히려 이제 인천공항공사 우리 비정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아무튼 공화국이에요. 거기는 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고 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화국이고 네. 그 사장이 독재라 하는데 아무도 견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큰일이네요. 근데 어쨌든 바로 여러분의 피눈물 90% 가까운 비정규 노동자들의 헌신 속에서 8년 연속 세계 공항평가에서 1위를 했잖아요. ASQ던데 그게 민길수 선생님 ASQ가 뭔가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공항을 평가해주는 세계적인 기관인가요? 예, 서비스 평가죠. 예, 아, 일종의 서비스 평가입니다. 예. 예, 박일현 부지사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환경미화에 종사함으로써 그 ASQ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고도 있고 예. 잘못된 점도 알고 있습니다. ASQ라면 에어포트 서비스 퀄리티라고 해서 공항 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세계적인 평가인데 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년 연속 1위를 했답니다. 예. 근데 그 1위를 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하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구시대적으로 지금도 성과 제일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예. 그날 휴무자도 다 나와서 근무하라. 예. 그날 연차도 쓰지 말라. 예. 그리고 출국장 중심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착증 밑에 1층에서는 인원을 빼가지고 3층으로 다 올립니다. 출국장으로? 네. 예. 그리고 그날 오전 쪽 근무자들은 7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1시 반까지 13시 30분까지 식사도 못하게 합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시간까지 하면 7-8시간 동안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각자 알아서 조금씩 싸다가 뭐 계단에서 먹고 화장실에서 먹고 하죠. 예. 그러면서도 저희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ASQ 평가 1위를 하면은 성과급을 몇만 원씩 줬어요. 몇만 원? 네. 겨우 몇만 원? 근데 예.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안 줘요, 그것도. 왜 안 주나 보니까 그게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나갈 급여를 조금씩 떼놨다가 생색을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우습게 본 거죠. 조삼모사로 네. 100원 줄 걸 10원씩 떼놨다가 예. 나중에 성과급이라고 뭐 수고했다고 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10원만 줘놓고 나중에 성과급이라고 사기쳐서. 그래서 지금은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걸 다 까발리다 보니까 줄 게 없다고 안 줍니다. 그게 AS 평가입니다. 세계 8연패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그 위에 사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지 밑에 우리 6천 근로자한테는 아무. 예. 그러니까 이제 ASQ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한 달에 2-3회씩 오면 일단 그 요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겠네요. 예, 그건 이제 분기당 7회. 예. 분기당 7회 1년에 2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는군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겠네요. 외국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근데 뭐 여자가 기준에 있는데 뭐 평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뭐 평가하는 방법이 뭐 내국인 반, 애국인 반. 예. 뭐 국내선 반, 애국항공사 어떻게 옆으로 그게 다 되고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결이라면서. 그럼 주로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청결하게 해놓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80-90%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시간에는 자기 담당 화장실에서도 못 나오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장실에 숨어 있어라. 예. 그러니까 화장실을 어느 손님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이용을 하면 바로 들어가서 뭐가 지저분한지 휴지가 적당한 선으로 나와서 이렇게 휴지가 적당히 빼놔야 됩니다. 그날은. 휴지가 손님 이걸 뺄 줄 모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손님 하나 나가면 가서 확인하고 손 안 씻으면 씻고 나면 가서 걸레로 닦고 하라는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1위를 하자는 겁니까? 이게 무슨 60년대, 50년대 군인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만 그렇게 당일 노동자를 혹독하게 해가지고 일종의 약간의 뭐 1등한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평가를 약간 조작한 성격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 진정한 평가 아닙니까? 네. 그건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없죠. 자, 좋습니다. 성과를 위한 평가는 잘못된 거죠. 일단은 그래도 1등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이야 좋지만 그럼 그 1등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90%의 비정규 노동자 중에 그중에서 상당수 환경 노동자들, 우리 경비 노동자들, 우리 지금 비정규직의 다수가 환경하고 경비하고 보안하고 시설 유지 보수 뭐 이런 분들. 시설 유지 보수 뭐 검색 우리가 이제 공항 가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검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제 시설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분들, 뭐 배관공이든 수리공이든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정규직들은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공항 항공사 직원들은 그 티켓팅하는 분들인 거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직접 고용도 안 하고 아주 서럽게 차별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1등을 한 거일 때 그 1등이 결코 반갑지가 않은 1등이 되는 거죠. 예, 노동자들한테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1등이죠. 근데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명박이 근데 인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들 분노하고 기억하는 사람 때 그런 일도 있었죠. 네. 민길숙 위원장님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일단 우리 노동자들 서로 이야기 좀 듣고 그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야기 가지시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천공항을 뭐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아니면 어디 해외 자본 투기 자본에 팔아먹는다 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맥쿼리한테 맨 처음에는 팔려고 하다가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들통나니까 이제 국회 쪽에서 이 공항공사 인천공항 민영화를 폐기했죠. 추진을 폐기했고. 근데 이제 정창수 사장이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6월 4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일성이 이 인천공항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민영화를 합니까? 국민들이 민영화로 원하지 않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일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의 민영화 문제가 아예 이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심각하네요. 있다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 서비스는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철도 민영화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KTX. 철도 민영화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KTX 그렇죠. 민영화도. 그런 것처럼 인천공항도 또 민영화하겠다. 언젠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해외 있습니다. 자본에 팔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국부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막대한 수익으로 오히려 국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해외 자본만 좋은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무자비한 해외 자본이 또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더 열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우리가 KT를 보면 그 민영화의 폐해를 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요금 폭리는 취하고 소비자 기만하면서 노동자들 자르고 임원들하고 회의 주주들 고액 배당만 해주고. 지금 인천공항도 그럼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미 인천공항은 2001년도에 개항할 당시에부터 민영화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 가까운 현장에 일하는 사람 이 업무가 아웃소싱 사내하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틀만 놓고 봤을 때 아주 가볍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막는 것은 바로 이 인천공항에 있는 6,000명에 가까운 우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대하는 것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는 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민영화 할 때 우리가 다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거기가 너무 부실해서 또 뭐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민영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어찌됐든 그걸 노리는 기업이 들어오면 그 부실이라든지 뭐 세금이 들어간 걸 그들이 떠안는 거니까 일부 국민이 찬성할 수 있는 인천공항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고 들었는데요. 작년 2012년도 단기 순이익이 5,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5,100억이면 그걸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도 풍부하게 해주고 그걸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늘려준 거잖아. 인천공항에서. 그럼요.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게 헌신하고 사실상 수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데 그걸 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자유주의적 어떤 신조에 의해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고 무조건 자본들을 도와주자. 이런 잘못된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세력들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다만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그건 반대하죠.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아마 반대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일부 눈치를 보니까 그걸로 일단 민영화를 막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기 순이익만 1년에 5,100억이 넘었다면, 그중에 일부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써도 되잖아요. 일부는 직접 고용 순차적으로 나가고.
예. 그렇죠. 쓰고 있어요. 예, 국장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2012년도에도 저희가 워낙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예. 87%나 되는 간접적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처우 개선안을 내놨어요. 공항공사가 어떤 거냐면 간접적인 비정규 노동자들 뭐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화환, 종이컵 뭐 이런 거 주겠다. 그 다음에 그거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대폭 인상해줘요. 네. 그 다음에 참치 세트 같은 것도 2만 원인가 해서 이제 한 3만 원이나 4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설날 때? 네. 설날 때 아무것도 정규직에게는 엄청나게 그 상여금을 주면서 비정규직 한 푼도 안 줬는데 문제가 되니까 선물 세트 하나 준다는 거죠. 선물 세트를 줬다가 그거의 단가를 한 1, 2만 원 높이겠다. 뭐 이 정도. 너무 그런 거 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참 비가 잘 노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본질적인 문제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는 일단은 요구 조건은 사실상 뭐 순차적인 직접 고용 확대, 네. 그다음에 처우 개선 뭐 이런 것으로 집약될 텐데 일단 그 6천여 명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 다르죠 또. 네. 그러니까 그 용역이나 하청이나 도급을 줘가지고. 네네 다르죠. 그거 지부장님 그 부분만 조금 더 우리 그 청취자들 위해서 6천 명이 대략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놨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업체 수는 한 6천여 명이 한 40개 업체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삼성이나 뭐 한진중공업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 대기업도 일부 들어와 있고. 네,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 인천공항에서 굴러가는 건 다 맡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주차장에 도착하실 텐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그 탑승교라고 해서 그 항공기하고 이제 브릿지 붙이는 항공기 쪽으로 뭐 버스도 몰아주고 그러시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항공기하고 이제 그 여객 터미널하고 연결돼 있는 다리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운전하는 분들도 전부 다 간접 고용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타게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무슨 고무 탄력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건 버스가 또 다른 거죠. 통로교. 그러니까 그 운전하신 분들 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다 비정규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정규직 왕국이네요. 뭐 그러니까 비정규직 왕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예국이네. 비정규직 노예로 부려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정규직들은 엄청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뭐 정규직은 한 8,600, 700 정도. 평균 연봉이요? 네, 평균 연봉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받는 거 문제 안 삼잖아요. 왜냐하면 고생하신 만큼 받아야죠. 다만 비정규직도 그게 근접하게 주거나 뭐 똑같이면 좋겠지만 근접하게 주는 게 맞는 거죠. 따져봤더니 38% 정도? 38%?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우리 민주노총 자료 보면 한 50% 전 산하 되잖아요. 평균으로 55% 정도. 그것도 되고요. 너무 작아서 문제인데. 그렇죠. 인천공항 30%? 38%. 야, 이건 뭐 차별 정도가 아니라. 이 38%도요. 공항공사가 저희 6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평균 연봉을 3,288만 8천 원을 깠어요.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 중에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학대하고 수탈한다는 비판 받으니까 연봉 이렇게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땄다는 거죠. 국내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연봉 3,288만 8천 원 준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합원들 급여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요. 2,7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3,280만 원 잡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평균 해봤던 2,700 그것도 되게 높다고 우리 지부 조합원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대략 한 얼마 정도 차이 나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연봉이. 그러니까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어디 뭐 그러니까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업체에는 그렇게 줘라고 내려보낸 업체가 떼먹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네요. 중간 착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고용이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럼요. 사실 직접 고용해서 제대로 처우해주고 심지어는 그 박원순 시장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직접 고용했더니 세금도 줄어들더라 예산도. 그러니까 용역업체 중간 착취 중간 그 이윤분을 빼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오고 이런 선순환 구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인천공항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공항에서 뵙는 분들 10중 8구가 비정규직이라는 놀라운 사실. 그렇다면 그 공항이라는 것은 가장 공공성이 강한 곳인데, 비정규직들을 수탈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공항을 쾌적하게 깔끔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지만 그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박일현 부지회장님 오셨는데. 네. 그럼 지금 공항에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달만 있으면 13년이 됩니다. 아, 그럼 공항 개국할 때부터 일하신 건가요? 예, 개항 2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에 구석구석 청소를 안 하신 곳이 없겠네요? 예, 다 해봤습니다. 아, 정말 실제 인천공항 깔끔하잖아요. 우리 예.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공항 24시간 운영되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공항은 24시간 체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 환경미화 같은 경우도 3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교대. 예. 주간조는 7시간 반씩 들어가고 예. 다 야간조도 7시간 반씩인데 중간에 휴식시간 껴가지고 8시간 반, 9시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부지회장님 지금 인천공항 직원이 아니고 우리 무슨 청소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청소영역업체. 그렇죠.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지회장님 13년이나 되시고 연세도 꽤 되셨는데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얼마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지금이 그래도 좀 몇 년 조합이 생기고 해서 한 예. 2, 3년 동안에 좀 좋아진 겁니다. 예. 좋아진 그 급여가 한 13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급여. 좋아져서? 예. 좋아진 게 135만 원? 몇 년 전에는 1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135만 원은 어떻게 보통 4, 5인 가족들일 텐데 우리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직원들 소고기 먹을 때 우리는 가서 닭발 하나 먹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 시민단체 간사들도 150만 원은 주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훨씬 시민단체 간사들도 뭐 열심히 노동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육체 노동을 고되게 하는데 그 연배도 훨씬 많으신데 예. 닭발도 못 드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그리고 저희가 더 힘든 것은 그 돈도동이지만은 지금 다 예.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개항한 지 13년 돼 가는데 예. 이용객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매년 10%, 10몇 %씩 그렇죠. 증가대가 늘었는데 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시설도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예.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예. 그 나머지 뭐 고객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 환경미화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경미화라는 것이 사람이 먹고 버리는 겁니다. 예. 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어디 가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객 수가 배가 늘었는데도 그 인원수는 13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만 훨씬 세진 거네요. 그렇죠. 급여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영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적은 임금 가지고 가서 방을 얻어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나 요 수도권에서 대부분 출퇴근을 하는데 예. 그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 아침 7시에 일을 하려면 집에서 3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실노동 시간은 네. 그럼 사실 실노동 시간은 거의 긴 거나 다름없네요. 집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시간 12시간에서 12시간 반 보통 걸립니다. 그러니까 8시간, 말만 8시간 노동이지 그렇죠. 실제로는 멀리서 세입자로 살고 또 가난한 집에서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차비는 좀 준다 그랬나요? 예, 차비는 제공합니다만 아까 나온 얘기처럼 정규직보다 예. 반에 3분의 1 정도 줍니다. 평균에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는 기준으로. 예. 예. 우리가 통행료는 따로는 안 내는 거죠, 다행히. 그나마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면. 예, 그렇죠. 근데 자기 차로 가는 경우는 통행료 또 내야 되고. 예. 뭐 6,000원인가 되잖아요, 그거 한번 건널 때만. 서울에서 예. 들어가는 것이 한 거의 7,600원 정도? 그리고 예.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편도에 한 3,700원.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이제 자기 차로 다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차비를 주는 게 버스비 기준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예. 굉장히 멀어요. 자동차로 다니려고 그러면은 한 예. 번 왕복이 한 거의 100km 이렇게 되니까. 예, 예. 기름도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예. 버스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시내버스 기준으로 차비를 주니까 전혀 안 맞겠네요. 예. 그 부분도. 지부장님도 공항공사 개국 때부터 인천공항 개항할 예, 때부터 계시지 그렇습니다. 않았나요? 2001년도부터 예. 와, 그럼 공항의 산 증인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시네요. 예. 어떠세요, 지부장님? 사실 근데 굉장히
그 인천공항이라는 게 세계적인 공항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공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데 처우가 너무 엉망이고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보람과 긍지도 있지만 더 흔히 말하는 서러운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13년 차 지금 신입입니다. 아, 13년인데 매년 신입으로? 예. 그러니까 그 승진이나 호봉 안 주려고 그냥 1년마다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엊그저께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임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부장님 원래 경비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거, 검색으로? 예, 경비 보안. 그러면 이제 지부장님도 옛날에 막 이렇게 몸 검색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예, 처음에 보면, 여객터미널에서 보면, 까만 옷 입고, 권총 차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선글라스. 예.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인천공항의 용역 경비업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군인들이 가끔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군인들인가요? 예, 의경들이 총 들고 경비 쓰는 분들은 의경들이고. K1 소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군인들이죠. 자, K1 소총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전체 따져가지고 3개 중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 중대, 그럼 인천공항에 그 부대가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어때, 흔히들 말하는 옛날 군대 표현으로 땡보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수월했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줄어서 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죠. 일단 3개 중대가 이제 공항은 특수한 시설이니까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비는 또 의경들이 하고 우리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특수경비라는 게 생겼어요. 법이 그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경에 거의 임금이 반 이상으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쪼개지면서 특수경비가 생겨서 전부 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특수경비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부장님도 특수경비 회사를 통해서 인천공항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 기존의 청운경찰보다 급여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예. 근데 13년째 승진도 안 되고. 청경이 임금이 많다고 해서 특수경비업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거군요. 근데 보면 우리 많이 환경하고 보안검색하고 경비 이분들이 대부분 공항에 계시지 않나요? 제일 많죠, 그분들이. 예, 특수경비업을 이제 보안 검색하는 쪽이 한 2,500 정도 됩니다. 2,500명. 특수경비. 검색하는 분들이 2,500명. 예, 그리고 환경 쪽에 한 700명. 환경이 700여 명. 예. 그 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가 또 예, 그리고 몇백 명 정도 되고. 그렇게. 우리 6,000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근데 13년째 승진도 안 되고 임금도 안 오르면 이거 집에서도 약간 눈치가 보이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아직 혼자라서.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이 혼자시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전화하면 통화 연결음도 막 불나비 노래가 나오고, 낮에는 불나비, 저녁에는 뭐가 나오죠, 우리 지부장님이? 광화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자주 하고 싶더라고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자, 우리 지부장님 13년 동안 승진도 안 되고, 아무래도 환경미화 노동자보다는 경비 보안 검색 쪽 노동자들이 급여는 조금 더 주나요? 예, 조금 높습니다. 조금 더? 예. 그래봐야 200만 원 안팎인. 그렇습니다. 이잖아요. 지금. 예, 교통비까지, 그러니까 버스비까지 합해가지고 200만 원 수준인 거고요. 그게 기본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로는 4인 가족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예. 이러면 엄마도 한 300, 아빠도 한 300은 벌어야지 살더라고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대충은.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요. 특수경비업 쪽은 임금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죠. 알려주세요. 공무원들 혹시 아세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호봉이 쌓이고, 호봉은 전혀 없는데요. 매년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공무원 임금 인상 몇 프로. 거기에 준합니다.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신분은 매우 불안한데, 급여 인상은 공무원처럼 통제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르잖아요, 그럼. 공무원 그렇죠. 급여는 많이 안 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대신 나중에 공무원들이 연금이라도 많이 받는데. 연금이나 이제 호봉이 있으니까 매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근데 이제 이쪽은 호봉이나 전혀 없죠, 근속수당이.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부장님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철국장님도 그러면, 원래
어떤 업무로 이렇게 공항하고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그 노조 채용. 노조 상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부장님은 흔히 말하는 전임. 예. 우리가 그 민규 씨 집행위원 맞죠? 네. 우리가 그 원래 사업장 출신인데 노조에 계신 분들은 전임이라 그러고. 네, 전임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서 꼭 필요해서 왜 직원이 아닌 분들 중에 뽑는 분은 상근이라고 이렇게 예. 보통 부르더라고요. 국장님 그럼 언제부터 상근하셨어요? 2008년도 9월부터. 그럼 뭐 아무튼 뭐 거의 뭐 지금 우리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 7.4년쯤 됐으니까. 네, 작년에 7.4년. 거의 비슷한 국장님도 거의 7년쯤 되신 거네요. 그래도 잘 몰라요. 너무 공항이 복잡해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2부 초입에는 인천공항의 세계 공항에서 재밌는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라든지 시민들이 알면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부장님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이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네, 한 말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어제 우리가 민주노총이랑 참여연대랑 다 모여가지고요. 진짜 재밌는 걸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다시 읽기 퍼포먼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SNS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진짜 공약집 다 읽었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근데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렇게 써져 있대요. 공약에. 2015년까지.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죠. 민영화해가지고 오히려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예산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이 영원으로 돼 있더라. 하나도 배정을 안 했더라. 그러니까 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새빨간 현수막에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예전에 그 대선 때 보면 그 새빨간 현수막으로 진짜 뭐 반값 등록금, 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4대 중증전환 100% 보장,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다 적어놨거든요. 그 다 새빨간 거짓말 된 거잖아요. 공약 지킨 게 있나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년 유니온,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분들이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지금 대통령. 진짜 고발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무 저희도 열받아서. 또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안 줬잖아요.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기가 되거든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생긴 거니까 그런 거죠. 저도 사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예, 1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너무 쉼없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도 소개도 못 해드렸는데 2부 때는 댓글도 소개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도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What if there was no light? Nothing wrong, nothing right. What if there was no time? 네, 여러분 음악 잘 들으시고 광고도 잘 들으셨어요? 우리 국민TV 같은 대한언론 정말 많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간접 고용의 서러움, 그다음에 각종 재벌 대기로부터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시달리는 을들의 이야기를 외쳐도 방송 3사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 4사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뭐 조중동 등등은 거의 보도를 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정도, 그리고 뭐 민중의 소리도 있고 또 뭐 미디어 오늘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봤는데 TV라는 라디오에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한번 그래도 CBS는 기독교 방송에서는 우리 안진걸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성덕 지부장님 사연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국민TV 같은 방송이 더더욱 소중하다고. 맞죠? 민 집행위원장님? 네. 이런 방송이 커야 되는데요. 우리도 민중 종합 편성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편 하나 저쪽 만들어요. 수구 종편에 맞서서 우리도 민중 종편 하나 만들자. 신문에는 한겨레, 종편으로는 민중 종편 국민TV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지부장님. 예. 이야기 시민들이 계속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내추럴 피레트님이 정경일 겁니다. 제가 김포항 시절에 K1 들고 99년 2000년까지 했거든요. 예. 당시에는 정경도 있었나 보는데 지금 정경 얼마 전에 없어졌잖아요. 예, 정경 없어졌습니다. 정경 없으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사람들하고 길거리에서 맨날 싸웠었는데.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군인, 그 다음에 의경, 그 다음에 우리 특수경비들. 그래서 의경들이 K1 총 차고 안에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수경비 선생님들은 가스총? 예, 가스총 들고 차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하고. 예. 근데 공항에서 일하시면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청취자들하고 함께 공유할 만한 에피소드, 우리 국장님, 오늘 부지회장님, 한번 그런 이야기 잠깐 소프트하게 한 다음에, 우리 또 요구사항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뭐, 제가 있었던 때는 그 검색 쪽이니까요. 네. 아주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남잔데, 그 검색 때 올라가서 소리가 나니까 하나하나 클러달라고 하니까 아싸리 그냥 전부 다를 벗고 네. 예, 깽판을 부렸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다고요? 네. 어떤 분이요? 뭐 조금, 남자분이? 예,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을들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진상 시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다산콜센터 120 했는데 뭐 전화하자마자 밥 먹었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희롱 하는 사람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검색은 기본적으로 응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 검색하다 보면 예. 그 여직원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울어요. 아, 검색하는 여직원들이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데 예. 국민들이 그 아주 일부지만 아, 여직원들한테 이제 막 이러면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죠. 희롱을 하거나 쌍소리 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 어디까지 막 더듬는가 막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그 진짜 느끼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 해서. 그런 말을 해요? 예. 진짜로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항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시민을 괴롭히는 일은 못하게 해야 돼요. 정말 사회적으로. 그렇죠? 뭐 안 좋은 질 안 좋은 뭐 몇 프로니까요. 그래서 다는 안 그러시죠? 대부분은 그럼요. 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에피소드네요. 여기 또 111님께서 우리 인천공항 비정규직 1일 파업 공항공사 노조 파괴 지시 10월 31일 날 11시에 우리 8번 게이트 앞에서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슈퍼갑 인천공항공사 노조 파괴 지시도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 했어요? 예. 어떤 식으로요, 지부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뭐 일단은 그 불법으로 뭐 파업을 불법으로 몬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그 징계를 한다. 예. 그리고 노조가 있는 업체들은 변경 계약을 그 업체를 날려버린다. 아, 그게 지금 문서로 공개가 됐었나요? 문서는 아니고요. 그 지침으로? 뭐 공항공사가 주최한 소장단 회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던 소장이 얘기한 거를. 아, 그러니까 아주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조를 말살시키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노조에 있는 회사는 계약도 안 해버렸다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 공공운수노조에는 그 이런 인천공항의 간접고용의 천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공항 외에서도 이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꽤 많아요. 대학 청소환경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물 시설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다 이런 업체들이 인천공항에 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인천공항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파다하답니다. 노조 없는 인천공항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노조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이번 참에 계약을 안 해버리겠다. 예, 계약 해지하겠다.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기본 계약 기간이 3년이고요. 평가 점수가 높으면 거기에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그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곧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법 다 필요 없고 공항공사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특수계약 조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 지역지부가 하고 있는 파업은 우리나라 노조법에 나와 있는 절차들을 다 지켜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근거를 대라. 대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 뭐 중재 절차 다 거치고 그럼요. 다 거쳤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소장단들도 모이고 또 협력업체 대표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3차까지 경고한다. 3차까지 경고했는데도 이 문제 계속되면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면 업체 계약 해지하겠다. 아, 지금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협력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을이잖아요. 그렇죠. 협력업체 사장단 또 이제 와서 막 읍소하겠네요. 하소연을 그렇죠. 좀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노조한테 와서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협력업체의 사용자들도 을이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한 겁니다. 법을 다 지켜서 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조는 헌법상 권리니까 뭐 인정 안 해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 계약 폐지죠. 원래는 외국은 노조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 저 회사는 노조도 인정 안 하고 노동자들 수탈한 회사 계약을 해야하거든요. 예. 우린 정반대로 노조 있는 회사를 지금 없애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완전 이명박 박근혜가 세상 정말 거꾸로 돌리는 건데 정말 예. 참을 수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 사용자들한테 예. 공항공사가 그렇게 지시한 거 예. 자료를 좀 달라.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공개해서 싸워야 라고 되는데,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항공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료를 아직 안 주네요. 그것은 일종의 부당 노동행위이고 엄청난 행포인데 네. 제가 공정거래는 신고 그다음에 지방노동사무 그러니까 노동부 고발 이런 건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용기 있는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이 네. 있어주길 저희는 이제 희망하는 거고요. 공공운수 노조하고 참여연대와 민변하고 바로 예를 들면 슈퍼가로서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거잖아요. 노조 없애야 된다, 파업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월한 질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건 공정위 한번 신고도 해볼 만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도 제가 예. 같이 한번 고발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서 진짜 많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내가 좋아님 오늘 은승이 의원님 예 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날 6시에 우리 국민TV 식구들 식사도 밥도 사신다니까 우리 내가 좋아님도 오시면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풍당당님 인천공항 노조 용산 참사 유가족 예매한 노조 아닌가? 그러니까 김석기가 최근에 잘못 알고 뉴스가 계신 것 되니까 같아요. 네. 김석기가 인천공항 간지 아는데 이제 요분들은 인천공항 비정노조 거기는 한국공항사 노동자 이렇게 또 댓글 잘 달아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경남 사천이요. 뭔지 아시겠죠? 예, 사천공항. 공항 있습니다. 예, 14개. 예. 내가 좋아님이 세상의 90%라니 오늘 초반부터 뒷목 잡게 되네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자들께서 이렇게 또 연대해 주시고 서태지님 정통성은 짓불도 없고 인재도 짓불도 없는 박근혜 정권. 근데 지새끼는 있는 정권이라고. 교활한 정권이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112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고 파업하려고 기자회견 한 건데 이날 하루 한 건가요?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계속 교섭을 하다가 사용자들이 교섭에서 예. 계속 공항공사 원청이 다 키를 쥐고 있고 사인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예. 결국은 교섭이 결렬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절차 다 거쳐서 쟁의 공간이 열려졌습니다. 예. 쟁의 공간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10월 31일자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3시간 경고 파업하겠다라고 예. 기자회견을 했던 했고 사진이고요. 11일 날 경고 파업했어요? 예. 예. 1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 노동자들은 착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 또 불편할까봐 전면 파업 안 하고 부분 파업 조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정도로. 네. 우리 다산콜센터 노동자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혹시라도 시민들이 안내 못 받으실까봐. 네. 이렇게 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 놈들 참. 그런데 나쁘네요. 우리 보고 자꾸 폭력 불순분자래요. 예, 제가 정창수 보니까 사장이. 우리 사진도 올라갔는데 아마 우리 국민 청취자들이 이렇게 순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자, 집행위원님 하나만 더. 네. 도대체 이 간접 고용이라는 게 네.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렇고, TV로도 네. 그렇고, 네. 다산콜센터 10도 그렇고, 우리 인천공항공사 그럼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부문 중심으로 간접 고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느낌인데. 엄청나게. 무엇이 네. 문제인지 다시 한번 청취자한테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비정규직이 계속 이제 확산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가려져 있는 또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신분은 직접 고용돼서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있는 비정규직,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인천공항처럼 간접 고용,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그다음에 삼성의 하청, 재하청, 뭐 3청, 4청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공항공사가 모든 현장의 업무를 외주화해서 아웃소싱으로 협력업체로 돌리고 있는 이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은밀하게 파악할 수조차 어느 없게. 순간 그 직원이었는데 처음부터 간접 고용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 고용이었는데 간접 고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외주를 준다든지 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여기는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예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 예.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박성기 PD님 사진도 올려주셔가지고 나도 주눅불끈 화이팅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민영화를 찬성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신철 국장님. 예. 정규직 노조도 민영화 반대해요. 그렇죠. 민영화는 반대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예. 다만 우리 이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 예. 이거는 이제 좀 시각이 좀 갈리는 거고요. 예. 2009년도에 통계 조사한 거에 따르면 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도 지금 이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 문제는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를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이런 구조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다 아시는 그렇죠. 거죠. 예. 다만 이제 정부의 억압, 그다음에 이제 좀 모르겠어요. 노조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저희랑 이렇게 손잡고 하기에는 이제 또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일단 연대 마음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파업 돌입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오긴 왔나요? 아니면 어차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거기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요. 예. 제가 고소를 당할 뻔했어요. 어디서요? 정규직 노조에서 먼저 이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었고, 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홍보팀에서 또 전화가 왔었고, 예.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공항공사 비판했더니? 예. 그래서 고소 당하셨어요? 일단은 신문에 난 기사 보고서 그랬었는데, 예. 제가 발언한 내용을 예. 조금 이제 오보해서 했다라고 신문사에서 정정 보도를 내렸었죠. 신문사가 약간 오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느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지나가면서 집 지키는 개 이런 그 이야기 발언을 했다고 네. 했는데 신문에서는 일단은 공항공사 직원으로 나갔었죠. 예. 그러니까 공항공사 직원이 아니었다 그 얘기한 거 예. 하면서 이제 이거 명예훼손이다. 그건 공항공사 직원은 아니었다 해도 취지가 어쨌든 공무원이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부당한 행동을 한 건 맞고. 예. 근데 신문에는 공항공사 직원이라 나가서 예. 그분이 공항공사 직원은 아니었나 보죠. 그런 말 한 사람이? 예. 일단 세관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공항 관련 있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말한 건데. 예. 우리 서태지님께서 간접고용 천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바 천국이라고 해라고 그냥 알바 수준으로 사람들을 대해버리니까 그렇게 또 의견 주셨는데 또 서태지님께서 세상에 윤창중 같은 놈들이 종종 있다. 아까 전에 그 검색하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그 와중에도 희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비판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애쓰는 분들에게 희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민 집행위원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업은 경고를 했고 네. 요구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지금 공항은 일단 민영화 반대는 다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90%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라는 거에도 분노를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적 공감대.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날마다 간접고용하고 비정규직 이렇게 늘려나가냐. 알바를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하고 예. 함께 요구 사항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천공항에 제가 민주노총의 이제 전략조직화 사업을 예. 하기 위해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가서 우리 조합원들하고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건 고용의 문제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업체들은 공항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3년 조금 길긴 합니다. 다른 데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공항은 3년 그리고 잘만 하면 2년 연장 그렇게 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거의 다 해고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업체가 해고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공항이라는 게 굉장히 지속
가능한 업무인데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년이나 2년 한다는 것도 너무 가혹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교묘하게 노동을. 정창수 사장 전 사장이 이제 이채욱 사장인데요. 이채욱 사장 퇴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고 기술력도 해외 이렇게 수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협력업체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이게 좀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박일현 부지회장님도 13년 되시고 조성덕 지부장님도 13년 넘으시고 이런 걸로만 봐도 꾸준히 여기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에 찍히거나 아니면 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공항공사의 감독관들한테 찍히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잘리는 위협이 업체가 변경될 때 그때 딱 찍어서 그렇죠. 사람들을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딱 만료될 때 찍은 사람들은 신규 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인천공항의 토목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10월 1일자로 변경이 됐는데 그 계약을 이게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명이 지금 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행정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었는데 노조의 조합원은 아니셨어요. 잘리고 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잘랐을까요? 그분들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자기 사람을 심는 거죠. 실제 이 토목의 새로운 업체는 저희하고 1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10월 2일 날 저희 노조하고 이 고용승계 문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15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입을 할 생각이니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라? 기존에 아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15명 들어와야 되니까 전체 고용승계 못 하겠다. 15명은 그렇죠. 어쨌든 나가라는 자르겠다 뭐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업체 변경을 할 시기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찰에 응한 업체들하고 한테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라는 걸 받아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아니요 표시하게 돼 있어요. 노력한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하겠죠.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감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끝인 거죠. 노력은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고용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노력한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공항밥 먹은 지 평균 8년 이런 노동자들을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숙련이 되잖아요. 그럼요. 숙련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트너십과 협업도 잘 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고용을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강화하게 해달라. 이게 저희의 가장 첫 번째 요구인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라는 목표가 있대.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일단은 고용이라도 좀 안전하게 업체가 바뀌더라도 승계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감안하면 새로 뽑아갖고 새로운 사람 또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관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앞서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협력업체들이 공항공사가 주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 100이면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100을 다 줬다라고 이게 총괄적으로 공항공사는 인건비의 100%를 다 지급하는지 아는지를 관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총액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현장 대리인, 소장도 있고 하위 직급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들한테는 100 주겠다라고 해놓고 240% 주고 말단 현장 직원들한테는 100 주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76%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중간에 착취하는 게 너무 그렇죠. 그 사람들 일도 안 하잖아요, 사실. 일부 관리직 직원 한두 명 그렇죠. 부리면서 사장이 대부분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중간에 착취하는 이 구조를 공항공사가 책임지고 관리해달라. 이게 요구인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또 평균 근속 연수가 8년이고 여기에서 계속 개항 때부터 일해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으니 그 노동자들의 숙련, 이 공항에 기여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좀 대우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좀 지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속수당 그걸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산업 평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임금이 55.8%인데 인천공항 38.2%. 예. 이거 좀 전산업 평균으로 맞춰달라. 예. 평균이라도. 뭐 무리한 요구도 아니네요. 평균으로 그렇죠? 맞춰달라는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 박일현 부재자님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은요. 고정적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출근하신 분들이 있고 고정 야간조가 있습니다. 예. 고정 야간조는 일주일에 6일을 야간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요? 밤에. 엄청 피곤하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천공항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낮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보고 밤에는 여기 나와서 돈을 좀 벌고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요. 전혀 그걸 못 합니다. 밤에 와서 일하고 낮에 집에 가서 계속 잠만 자고. 그러시죠. 예. 야간 노동은 WHO에서도 발암물질이죠. 그런데 이거를 연일 계속 하시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천공항의 환경 야간조가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대 근무자들도요. 3조 2교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이틀을 연속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야간 딱 들어가고 그 두 번째 야간 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몰골이 정말 초췌합니다. 공항에서 그 노동자들 출퇴근하실 때 야간조 출퇴근할 때 한번 보시면요. 정말 처참한. 그런 속에서 철저한 경비 보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을 갈고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피곤함 속에서 어떻게 친절함과 우리 전문 용어 우리 군대에 나온 사람들 쓰는 닦고 조이고 기름쳐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뭐 세계적인 대우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평균적으로만 대우해주면 그렇죠. 더 큰 긍정 보람으로 우리 공항을 더 또 아름답게 가꾸고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속 야간 근무 이거 좀 근절하기 위해서 교대 근무 형태를 좀 바꿔보자. 24시간 어차피 공항은 운영돼야 되니까 그 운영은 하되 노동자들도 인간이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교대 근무 형태를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얘기해보자. 이게 저희의 요구예요. 요구 수준이 너무 낮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죠. 너무 낮고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노동운동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순해졌어요. 세게 합시다. 직접 고용하고 당장 급여 2배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 못 하겠다고 선언하고 발암물질인데 그때는 그럼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야간 근무 그걸 뭐 아주 교대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 조만 더 늘리면 3조 됩니다. 2교대로 되어 있는 것을 뭐 4조 3교대로 한다거나. 그렇죠. 뭐 유한 킴벌리 이런 데는 보니까 주사일 근무만 한다면서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면서요. 훨씬 더 높아진다고 쉬면 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요. 왜 그런 걸 만들까? 박 PD님 저기 그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가까운 이 스티커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한 번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우리 박성진 PD님 너무 친절하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베들라루님께서 비정규를 순차적으로 정규로 전환했다는 댓그녀.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죠. 댓글로 당선되신 분이니까 댓그녀 쌩까면 나물러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무나나요. 모두 일자리가 알바 수준 영역이고 이것마저도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고용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그다음에 국민들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소통과 활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고용 문제만큼은 여러분 같이 투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창녕, 영산, 남지, 함안 우리 국민팀 조합원 모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남지중학교 정문 앞 영구가 굽는 집에서 있답니다. 국민TV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모아주세요. 창녕, 영산, 남지, 함안 지역 모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남지중학교 정문 앞 영구가 굽는 집. 이치보기도 올려놓으셨네요. 그리고 왕싸가지님, 이름은 왕싸가지지만 내용은 아주 싸가지 있으세요. 뭉쳐야 산다님,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책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등을 구분지어 넣는 거. 서로 뭉치기 힘드니까 뭉쳐야 사는데 말입니다. 검은별님, 이런 나라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기 쉽지가 않네요. 대충 고생하다 가야지. 이렇게 개판쳐도 열렬히 지지해주는 국민인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하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검은별님. 국민들도 벌써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채 1년, 10개월도 안 돼서 공약 대부분 파기하고, 만나는 사람이 재벌 대기업 말고는 만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도 많이 가던데요. 외국분하고 재벌 대기업.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대통령 딸 시절에 외국 정상들 만나는 게 부러웠었나 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나는 거. 물론 만나는 건 좋은데, 정말 더 국민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국민대회 한 번도 안 했죠.
일단은 기자들 질문 다 받질 않아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심지어 기자하고 소통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낌새 차린 거죠.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도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전혀 일반 국민을 만나질 않는다. 공약도 지키질 않는다. 그리고 맨 무슨 한복 입고 패션쇼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 그런 비판도 좋은데 핵심적인 정책에서 경제민주화나 비정규 문제 해결 같은 건 비판을 넘어서 저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시국회에서 하는 촛불 집회 열심히 나가주시고요. 한편으로 공약이행 촉구하고 우리 민주노총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범국민적 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부장님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비정규 노동자 얘기하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서비스센터 동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그 하루하루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한테 너 지금 그만 일해라. 그리고 노조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노조 없애면은요? 잘해줄 건가요? 더 엉망이죠. 그렇죠. 위영일 지회장님 삼성. 예, 삼성. 예. 우리 국민 TV에도 한번 오셨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4분이나 오셨는데 그 중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돌아가신 최종범 열사가 그 노조원이었잖아요. 회사가 막 압박하고 괴롭히니까 결국 너무 슬픈 선택하셨는데 아니 이 땅에서 월급 조금 올려달라는 거하고 너무 힘드니까 노조 좀 만든다는 게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유영일 지회장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삼성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는 다 바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노동자업 없이 그냥 일하면은 자기네들이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산 게 바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그 최종범 동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살아서 같이 한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 웃으면서 손에 손잡고 우리 지금 서태지님께서 전 국민을 노예화시키고 있으면서 대기업 CF에서는 손에 손잡고 노래 흘러나옵니다. 손에 손잡고 노예가 되라는 건지 TV만 보면 대한민국 태평성대 TV만 보면 박근혜가 나온다 이러는데 요즘 뉴스들이 그렇죠. 맨날 박근혜 패션쇼 하는 것만 막 보여주던데 심지어는 MBC에서는 그랬다면서요. 박근혜 패션을 더 부각시켜라고 노조한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TV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 인천공항 TV 나온 적 있어요? 이 사연들? 없습니다. 없죠. 우리 환경 노동자들 그 서러운 사연 TV에 나온 적 있어요? 사연은 없죠. 이런 분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6천 명이 비정규직인데 그런 게 안 나와요. 또 제가 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전국에 10,000명쯤 되잖아요. 다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자살까지 했는데 압박과 핍박받아서 이거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죠. 저는 생각난 게 있어. 제가 텔레비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컴퓨터를 보면 이제, 지금 야구 끝났는데, 야구 시즌이 끝났는데, 중간에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있냐면, 은행 광고가 있어요. 모 은행 광고인데,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오고요. 많은 그 국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항에서 춤을 춰요. 그런 광고가 있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광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아, 인천공항에서 춤추는 광고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인천공항은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보여주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 행복하고, 다 어디 여행 갈 것 같고,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가 나오면 일단 볼륨을 꺼요. 너무 듣기 싫기 때문에 볼륨을 꺼요. 그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인천공항 지나실 때마다, 이 반짝반짝 광나는 이 인천공항에 어떤 사람들의 피땀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범죄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성폭행, 해서, 이거는 이제 근절해야 될 4대 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나는 게 불량식품 근절이에요. 그건 이제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는 걸로 돈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용은 원청이 하고 슈퍼갑이 하고 예. 고용은 다른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런 거는요. 이거 먹고 사는 걸로 장난치는 거예요. 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4대 범죄면 먹고 사는 걸로 장난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겠다고 공약했던 분이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걸 오히려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우리도 국민이니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자동 특파원님께서 바로 아부다비 프랑크푸르트 그 광고죠. 외환은행 광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나오는데 행복하게만 비춰지는데 사실은 우리 박일현 부지장님이 한 것처럼 VIP가 나타나면 화장실에 차 밖에 나오지도 말아야 투명인간으로 우리 노동자 6,000명을 만들어 놓고 행복한 척 하니까 열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4대학 성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도 하나 뭐죠? 이게 4대학 근절을 하던데 열심히.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것도 근절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구점에서 파는 무슨 뽑기 같은 걸 불량식품으로 규정해서 괴롭혀요 요즘요.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라든지 방사능 이런 위해식품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또 전혀 국민들 괴담이라고 하면서 총리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방사능 관련해서 국민들 괴담이다. 불량식품 근절하겠다는 자들이. 그리고 처벌하겠다고 심지어. 그래놓고 자기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국민 계단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지 박근혜하고 정홍원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4대학, 우리나라 4대학은 이게 아니라 청와대, 새누리당, 박근혜,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경찰. 이게 4대학이 돼버렸어 지금. 그 다음에 진짜 근절 4대학. 저도 신철 국장님, 저도 흥분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 파괴, 노동 탄압. 사람이 먹고 살면서 직장에서 아니 솔직히 아무리 보수인 사람도 지가 직장 다닐 때 월급 좀 더 받으면 좋고, 근데 함부로 안 잘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왜 지도 좋으면서 지 자식이 또 그런 처지면 분노하면서 왜 우리 대다수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으로 노조 파괴로 노동 탄압으로 몰아가냐는 거죠. 이게 진짜 4대학인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흥분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보면, 이것은, 아까도 삼성 얘기했는데 계속 삼성을 그대로 베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성 기업에서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배워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서로 배워요. 그렇죠. 여기 마네님께서 평화로워 보이는 공항이 무대네요. 벌써 올렸는데 외환은행이 아니고 하나은행이네요. 그렇죠? 하나은행이 공항에서 춤추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이 인수했죠. 이제 그때 제가 일반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론스타 먹튀자본이 인수해갖고 떼돈 벌고 하나은행 팔고 나왔고 저희가 그것도 막 추적해서 제가 론스타 고발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시민 여러분의 반응 좀만 소개할까요? 주명아빠님 부정선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부정으로 당선된 자니까 국민들 계속 무시한다. 뽀미나빠님 정말이지 울분이 치솟네요. 이제 국민들이 행동해야겠다. 검은별님 4대학 관보 언론. 이게 지금 언론이랑 해서 완전히 관변 캠페인 하니까. 담덕님, 안진건이 흥분하셨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간, 마녀님, 해외여행 다니면서 다른 나라 공항들 갔다 인천공항 비교하면 정말 공항 하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응원합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 다음에 명지바람님, 공감. 국민을 먼저 만나고 해 나가야지. 가서 관광하는 건 아닌지. 거의 관광 수준이 돼요. 박물관 이런 데만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죠? 패션쇼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자, 다시 우리 인천공항으로 와서 박일현 부지장님. 네네. 일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 더. 이제 우리 지부장님은 아무래도 검색 분야에 계셨으니까 약간 진상 시민에 대해서 부지장님 한 번 더. 제가 빵도 못 먹게 한다면서 화장실에서요. 그러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먹는데 화장실에서 못 먹게 하면 어디서 먹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휴식 시간을 달라.
그러면 휴식 시간에 현장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겁니다. 못 주겠다 하니까 일부는 어디 계단 같은 데 먹고, 계단 같은 데 멀은 데는 화장실에 뭐 걸레 빠는 데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화장실 같은 데 문 닫고 잠깐 먹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공에 가서 손님들이 있는 의자에서 먹으랍니다. 근데 이러다 거기 가서 빵 하나 들고 먹기도 참 처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 뭐 다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말로만 협력업체고 말로만 한 가족입니다. 네.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일부 감독관들이 명세히 그들은 8,9천만 원씩 연봉을 받으면서 요즘 뭐 성추행이라는 문제도 나왔고 얼마 전에 뇌물 받아 먹은 것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만은 일부는 현장에 과자 부식이 하나 떨어졌다고 관리자를 1km 밖에 있는 관리자를 오라고 합니다. 무전기로. 자기는 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못 주워요. 1km 밖에 있는 사람이 와야 이걸 지적을 합니다. 공항공사 임직원들이 그렇죠. 그 감독관 그 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있다고 그거 불러댑니다. 불러서 모욕을 주고 네. 자기가 주셔도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 환경미화에는 나이가 드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거동이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좀 장애가 있으신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독관들이 지나가다 보고 저 사람 안 보이는 대로 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일반 승객이 안 보이는데 그런 데만 몰래 청소를 저런 데 가서 근무시키라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비하까지 그렇죠. 누구나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몸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저쪽 뭐 일반 승객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집 구역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 가장 고귀한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공기업에서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인을 차별하고 그렇죠. 핍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기 싫다는 거죠. 왜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 몇십 개가 되지만 그 소장이라는 사람들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 감독관들이 다 주무릅니다. 요리해라 저리 가라. 다 해놓고 일 터지면 그 사람 뭐가 자릅니다. 내가 제가 환경미화 12년인가 13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장만 10명이가 바뀌었습니다, 벌써. 그 긴 사람 몇 년도 했겠지만 몇 달도 못 가서 또 뭐 일 있으면 터지면 책임지고 나가고. 근데 감독부서들은 한 사람도 안 잘리죠. 그게 갑과 을의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 왕국에서. 그렇죠. 아주 노동자들 노예 부르듯이 하고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 하나도 안 지면서 다른 사람만 자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번에 또 이게 노동 파업을 어쩌 하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교육 시간에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운동을 한 컬레 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됐답니다. 우리가 운동 한 컬레 값도 안 되는 그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화를 한 컬레씩 주려고 했는데 파업하니까 안 주겠다. 보류. 사람을 아주 그러니까 운동 한 컬레 값어치 값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너무 비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레미제라블 우리 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급여가 적고 신분이 불안한 것도 진짜 문제지만 한 직장 내에서 가해지는 온갖 그 차별과 핍박과 그 서러움이 더 울분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욕을 주고. 아까 뭐 지부장님도 아직 싱글이라고 하셨는데 싱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하다시피 하고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회사 바뀌면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누가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가겠습니까? 직장인들의 최대 기쁨이라는 게 월급 오르고 승진하고 호봉 쌓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기쁨과 기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공공 부분에서 그런 짓 저지르고 있다니까 더 그러니까 민 위원장님 작년부터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이 환경 노동자분들 또 탑승교를 운영하시는 분들 기계를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 수많은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13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불만이 있어도 참고 참아왔었는데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언제 또 우리가 뭉쳐서 우리 목소리 낼 수 있겠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실제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우리 조성덕 지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어요? 네, 11월 1일자로 교통센터 남측 그 승객들이 다니지도 않는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합법적인 정당한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타결했습니다만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로비에서 파업 집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용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출국장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훨씬 떨어져 있는 피해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 교통센터 남측 그 스케이트장 뭐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파업 집회를 했더니 바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뭐로 집시법으로 고발한 거예요? 아니요, 업무방해로요. 업무방해로? 업무가 방해됐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업무를 방해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직원들이 약간 어필한 건데 더 일을 잘하자고. 여튼 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에서는 징계를 하네, 파업에 나가면 조합원들 다 자르네,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조합원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교섭을 하자라고 사용자들하고 교섭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나 사용자들은 협력업체 을의 사용자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공항공사가 직접 대화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진짜 사장은 정창수 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결국 이번 주 이 교섭 오늘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소식은 아직 없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지금 알려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11일 날 24시간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일 하루는? 네, 하루 파업으로 이제 수위를 좀 높입니다.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뭐 댓글이라도 남겨야 될까요? 고맙죠. 그럼 몇 가지 한번 신철국장 어떻게 하면 좀 인천공항공사 일단 게시판이 있으면 뭐 홈페이지에 댓글이라도 남기고.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보시면 고객의 소리라는 그 칸에 이제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를 그 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주셔도 고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보면 인천공항 공식 트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트위터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천공항 87% 힘내자. 라는 트위터가 있는데 팔로우 해주시면 100% 마팔. 우리 인천공항 지부 그렇습니다. 노조 트위터가 있다는 거죠. 트위터 주소 어떻게 돼요? 트위터 주소요? 검색되죠. 그러니까 우리 포털에 인천공항 87% 하시면 나와요. 인천공항 87% 여러분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올린 인천공항 비행기를 날리는 비정규직 6,000명의 땀방울 그 웹자보 하나 올려놨잖아요. 박성재 PD님. 그걸 트위터로 여러분 많이 좀 퍼뜨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시민단체나 촛불 집회로,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이나 노동조합들은 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TV에도 우리 국민TV 전화왔던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각각의 뭐 대리점협회, 가맹점협회, 뭐 대리기사협회, 뭐 택배기사협회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재벌대기업 조직적으로 맞서고,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편만 들어주고 노동자들을 열악하게 만드는 정권은 심판하고, 요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걸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모방님께서 전국의 노동자들만 모두 제대로 투표한다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자신이 이게 반하는 당을 찍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제일 답답했는데,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그럴 리는 없는데 아직도 이제 노조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노조하면 여전히 뭐 무서워하거나 불온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민 위원장님 어쩔까요? 인천공항은요, 조합원, 그러니까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노동조합만이 대안이라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잘릴까봐. 그러니까. 업체가 뭐, 5호 담당제처럼 감시 시스템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미치겠네요, 잘릴까봐 노조에 가입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우리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파업투쟁은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노조에 가입해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힘있게 외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투쟁하고 있고요. 많은 응원과 지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도 많이 지금 계속 응원 댓글 올려주세요. 불타는 똥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민주주의 정신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밥 먹어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근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 거거든요.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뭐 투표의 자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랬더니 그네 꺼지님이 답글로 그니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전기 등등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이 않은 게 없는데 말이죠. 그걸 다 공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공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치나 정책의 영역이니까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부장님. 예. 저기 11월 지금 업무방해로 고발당했다는 건 제가 못 들었어요. 예. 너무 열받는데 우리 뭐 민변이나 우리 민주노총 변호사님들이 뭐 잘 변론해 주실 거라 믿고 필요한 뭐 참여연대 변호사님들도 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일 날 이제 하루 이제 파업의 수를 약간 높여서 하루 경고 파업 한 번 더 하는 건데 예. 그럼 저쪽이 탄압이 더 심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서비스 공대회도 만들고 TV로도 공대회도 있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공대회가 있나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중앙에서 민주노총에 제안해서 그 삼성전자 서비스처럼 공대회를 그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삼성전자 서비스나 인천공항공사 대표적인 비정규직 간접고용 남발 사업장인데 이런 데서 이제 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데서 이겨줘야 전국의 노동자들도 힘이 나고 응원하던 시민들도 하나씩 아무리 정권이 엉망이어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 우리가 더 뭉치고 더 연대하면 더 큰 투쟁의 승리도 가능하고 뭐 총선 대선 때도 또 더 국민들이 정말 민초들이나 민중들이 바라는 좋은 정부나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예. 포부 말씀 같은 거 제가 보기엔 탄압을 더 당하실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도.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개항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인간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싸운다는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에 불편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편했다고 올리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올리면서 아니 노동자들의 제대로 대접 안 해주니까 우리가 불편해졌잖아. 이 나쁜 놈들아. 그렇죠. 빨리 제대로 대접해주고 직접 고용해주고 고용 불안 안 하게 해서 원래대로 돌려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불편할 수 있죠. 원래 파업이라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불편하다고 노동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한 자본 측이나 정부나 공항공사에 항의하는 그런 연대의 마인드를 호소해 주신 것 같아요. 불타는 뚱님께서 제가 불타는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뚱인데 돼지의 뚱. 뚱뚱하신가 봐요. 갑자기 불러줘서 중국에서 깜짝 놀랐다는. 중국에서까지 이걸 들으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TV가 예, 감사드립니다. 대단하고 특히 청취자분들이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 을들의 이슈에 대해서 아주 공감해 주시는데 가자동 특파원님 아주 이분도 우리 열혈 조합원이신데 노동자는 자본의 소모품. 새누리 찍는 노인분들은 자식들을 자본의 소모품으로 상납하는 거. 그렇죠. 이 아주 가혹하고 냉혹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새누리당을 찍는다면 결국 자기 자식들의 고용도 불안해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서태우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왔군요. 도로시아. 검은별님께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주인을 그 낫으로 찍어버렸다는 시가 생각나는 이게 김남주 시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수준의 봉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같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탈하고 기만해가지고 못 살게 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의 배돼지는 확 찔러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죠. 저희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게 계속 호소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고. 자, 신철국장님. 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노조 상근으로 결합했지만, 네. 그 공항에서 광고하는 거, 공항을 배경으로 인천공항 광고만 봐도 열이 받는다. 네네. 근데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비정해지고 이렇게 비열해진 것일까요? 제가 그거 답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인천공항이 1등 하는데요.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10등 해도 되고 20등 해도 되잖아요. 인천공항이 계속 있으려고 하면 10년만 있을 게 아니고 20년 있어야 되고 30년 있어야 되잖아요. 40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계에서 겉만 번지르하게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협력사의 날이라고 할 때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야 이 공항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네네. 가족이 밖에서 아무리 잘 보여도 안에서 폭력 남편, 폭력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핍박받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된 가족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인천공항이 제대로 된 가족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국민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고요. 공항 지나시는데 조끼 입고 있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 입어서 예. 조끼 입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보시면 힘내라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끼 입는 투쟁, 착복 투쟁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구호도 좋고. 직접 고용 전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늘어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도 있다면서요. 예, 작년에 우리 공항 사업단에서 직접 고용하면은 분명 그러니까 효율성 문제를 정부는 많이 얘기하니까 비용 때문에 간접 고용한다라고 해서 인천공항공사 재무 구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다 모셔다가 그랬더니 오히려 남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면. 비용이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서 국민들도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보고를 이제 발표를 했고 또 하나 저희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인천공항이 공항공사가 직접 지시하는 이 개입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불법 파견 판정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의 운영 시스템을 분석을 이미경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쪽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고용하면 비용도 남고 실제로 운영도 거의 직접 고용하다시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 6,000명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여러모로 보나 인천공항에서는 남는 거죠.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라고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아니요, 불법 파견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면 이게 또 세워라 내워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천공항공사가 현장의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이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접 지시의 가능성도 되게 높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지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송으로 가서 법 판결 받고 이렇게 하자라가 아니라 정말로 인천공항을 사랑하고 세계 1등 공항을 계속 만들어갈 생각이시라면 저희하고 대화해서 방향을 좀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의 요구 중에 마지막 요구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사정의 그리고 원청이 같이 개입해가지고 대화 테이블 만들어보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으로 주장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사법부가 보수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구속을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직접 고용 바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서울시나 인천시는 그렇게 했어요. 바뀔 때 고용 안정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요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요구 수준이 낮다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죠. 또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응원 함께 할 수 있는 거 뭐 부탁의 메시지나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인천공항 지역지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그동안에 사람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유령 취급 당하고 개 취급을 당했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일어서려고 그러고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불편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부분이 고쳐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한테 힘을 보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박일현 부지회장님 13년 동안 우리 인천공항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고 지금도 청소하시다 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파업 앞둔 심경이. 여러 가지로 참 답답도 하고 또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같은 국민이라면은 인천공항공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와 서로 요구를 조금씩이라도 관철시켜 나가면서
지금 매일 광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기업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천여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몇 천만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기고 기만입니다. 그러지 말고 당장이라도 나와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고 안 해도 되는데 인천공항 이미지 이미 좋은데 그걸로 우리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도 쓰고 그다음에 결단 내려서 고용 안정을 해주면 될 텐데요. 그렇죠, 지부장님. 예. 지금 작년엔 기준으로 해서 이제 5,100억이라고 하고요. 예. 단기 순이익이. 예. 올해는 더 그 최고의 그 뭐 이용객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얼마 10%도 안 되는 금액을 하면은 우리 요구보다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직접 고용한 비용도 줄어든다고 나왔잖아요. 예. 심지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민길숙 집행위원장님. 네. 우리 시민들과 마지막 메시지. 우리 공공운수노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공공운수 분야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공항은, 공공부문의 모든, 그러니까 한 3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부터 바뀌어야 민간기업도 바뀔 수 있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각오로 인천공항 지역지부들 각오 대단합니다. 어떠한 탄압이 와도 우린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싸움하고 있으니 이 투쟁 이길 때까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반드시 이겨서 다른 어떤 간접고용 비정규직들 전부 다 직접 고용 될 수 있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쟁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나 민생에 보루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네. 그리고 네 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네티즌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많이 하얀파파님 힘내시고 끝까지 사서 꼭 승리하길 빕니다. 주명아빠님 갈 일이 있다면 꼭 그러하겠습니까? 그 조끼입은 우리 조합원들 응원해 주시겠다고. 럭큐님께서 안진걸님 초대 손님 말 더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다음부터는 초대 손님 말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초대 손님들 말씀 듣다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분명히 승리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TV에 오늘 생방송도 했지만 또 팟캐스트로도 나오니까 또 그걸 널리 퍼뜨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트위터로 인천공항 90%가 비정규직이란다. 파업하면 도와주자.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나타나고요. 다음 주에는 은수미원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